안녕하세요. 금도랭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아스파이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지 않고 퓨전 360의 캠을 사용하는 이유를 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지금 모델링 한 거를 CAD 도면화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CAD 도면이 사실 아스파이어로 넘기기 위한 도면이에요. 보통 이거 지금 그 CNC를 외부에다가 지금 맡겨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모델링 파일을 안 받거든요. 보통 CAD 파일을 주로 받는데, 그래서 뭐 STP 파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일절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木工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스파이어로 이제 그 툴패스 작성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스파이어라는 그 캠 프로그램이 모델링 파일로는 이제 메쉬 파일만 이제 불러올 수 있는 아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저는 또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뭐 어떻게 들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갑질 아닌 갑질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3D를 못하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니면은 뭐 마스터캠을 사용하는 것보다야 좀 저렴한 아스파이어를 쓰는 게 나으니까 저희는 아스파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데이터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CAD 도면화를 하고 있는, 지금 모델링을 다 해놨어요. 근데 모델링 한 거를 CAD 도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외부에다가 맡기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제 저까지 그렇게 아스파이어를 쓸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아스파이어를 이제 그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에 이제 모델링은 못 하는데 이제 CNC를 이제 사용을 하는 약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입문하기 좀 쉬운, 그러니까 나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오토캐드를 좀 할 줄 알아도, 또는 아스파이어 내에서도 이제 그림 그리는 도구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뭐 이렇게 나는 간단하게 커팅을 해보겠다, 약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저한테는 통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애초부터 3D 모델링을 했었던 사람이고, 3D, 그러니까 CNC 커팅을 통해서, 2D 커팅이지만 커팅을 통해서 이제 3D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제 접근 자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억울한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2D로 잘 표현을 해도 3D가 2D로 표현이 되는 데는 이게 데이터 유실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뭔가 실수가 나오더라도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를 띄워 볼 건데, 제가 이렇게 위에 부분에 부품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뒤집어서 이제 가공을 해버려 갖고, 예, 막상 만들어 보니까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부품, 뭐 그런 상황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포켓 가공이나 아니면 트레이스 가공을 이제, 그러니까 완전 커팅이 아닌 반 커팅이나 아니면 미리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객체를 눕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도면을 따는, 그러니까 실수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3D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걸로 커브를 추출해서 그대로 바닥에 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뒤집혔을 때 문제가 되는 이제 도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처음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레이저 가공집 있죠. 레이저 가공집 아저씨들도 보통 모델링을 못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전에 한번 이제 빛담은 공방 그분 그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명함 하나를 주셨는데 그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 짜집기로 약간 뭐 지기 구조를 그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명함이라고 주셨는데 굉장히 레이저 코팅 공방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함이지 않을까 싶지만은 그거를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사실 이게 2D로 3D를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기구조 패키지 지기구조만 봐도 얘가 조립됐을 때 어떤 모양일지가 상상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3D를 하려면 3D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의이기 때문에 좀 패키지도 이제 3D로 이제 구조를 따는 뭐 그런 물론 이제 그 3D가 이제 완벽하게 그 종이의 질감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겠는가. 예, 뭐 근데 또 너무 또 3D만 믿고 있으면 또 진짜로 그 3D만 가지고 있는 그 작업의 영역의 범주 내에 또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저는 반대이고 그래서 적절히 조금 이 3D와 진짜 실제 2D와의 실물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억울해요. 예. 그 실수를 해서 해먹은 것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만약 그 사장님이 3D 파일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예. 제가 실수했던 사례랑 실수하지 않았던 사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어디서 실수를 했냐면요. 요거 있죠. 요 부품. 요 부품을 이제 자세히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폭하고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얘가 이제 반 커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반 커팅이 이제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위에서 보고 이제 도면을 딴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여기도 홈을 좀 파놓기는 했을 텐데 여기는 파놓은 적이 없네요. 근데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판 거죠. 그러면은 CNC가 여기서 아래를 까야 되는데 위를 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뒤집어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뒤집어서 여기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못했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그냥 얹혀만 놓고 그냥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지었던. 그래서 얘는 잘 나왔어요. 이 바닥에도 그 얘도 이제 반커팅을 하긴 했거든요. 얘도 이 반커팅 여기 홈을 다 하나하나씩 반커팅 트레이스 가공으로 다 팠어요. 얘야 좋지. 얘도 뭐 그냥 파진 거고. 근데 얘가 이제 여기 위에 파져 있으니까 이걸 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작업하면은 이제 좆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이제 디자인인데 이제 어디에 반커팅이 들어갔느냐 이 자체만으로는 잘 안 보이죠. 근데 요거 여기서는 안 보인다. 이게 커팅된 도면이 있을 건데 자세히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쪽 부분에 이렇게 나비너트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반커팅인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근데 얘가 이쪽 면을 기준으로 만약에 도면이 생성이 된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나비가 한쪽에는 나와 있는데 이 판에는 또 반대편에 또 잘려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품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상태로 커브 추출해서 이걸 왼쪽으로 돌렸냐 오른쪽으로 돌렸냐에 따라서 이게 실수할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3D 자체로 제가 이거를 그 네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얘를 이대로 그냥, 그러니까 3D가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이거를 CAD로 추출해 버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얘가 이게 지금 뒤집혔는지 정상으로 된 건지가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다 검수를 했어요. 다 뒤집어 놓은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위에 있구나 위에 있구나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커브로 추출을 했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근데 사실 이게 난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을 알게 됐으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충분히 아스파이어로도 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작업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게 트레이스 가공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만약 이것도 캐드 도면으로 충분히 표현이 됩니다. 자, 전체 두께가 이제 다 15T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포켓 가공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쪽에 포켓 가공, 이쪽에 포켓 가공, 이쪽에 포켓 가공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측면 가공이니까 저는 이제 일축 가공기라 얘를 이제 못 깎으니까 이제 제가 그냥 드릴로 뚫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컷 가공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포켓 가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드릴링 들어가고요. 3mm. 그 다음에 이제 컨투어 가공, 이제 컷 가공이죠. 커팅 가공.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나는 아스파이어 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디자인을 설계를 못 하죠. 네, 이걸 어떻게 설계하냐고. 불가능하지. 네, 그래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스파이어로도 충분히 CNC 가공을 하는데 목공에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설계를 아스파이어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설계가 어렵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만약에 라이노도 비교해봐도, 이제 라이노도 사실 제품 설계 다 할 수 있잖아요. 걔도 넙스인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겁나 빡칠 뿐이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라이노, 그러니까 실무에서 라이노랑 NX랑 같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가공을 해주면은, 얘는 사실 여기 포켓 가공, 그 다음에 드릴릴 가공, 그리고 커팅 가공 끝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근데 이거를 2D로 작업을 한다? 사실은 조금 힘든 CNC 가공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을 어떻게 아스파이어로 디자인을 할 거냐 이거죠. 네, 불가능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할 수는 있어요. 존나 머리가 공간지각 이해 능력이 좋아갖고, 여기서 이렇게 커팅하고, 여기는 트레이스 가공하고, 여기가 이제 2mm니까 얘는 또 여기서 요만큼 잘라야지. 가능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저도 이제 상위 1%의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스파이어로 3D 모델링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3D 데이터를 이제 넘겨서 이제 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STP 파일은 열지를 못하니까, 또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현실에 약간, 그래도 그 애플페이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약간의 가능성, 희망이 약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물론 이제 너무 여기 뭐 하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얘는 왜 트레이스 가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찍은 것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물론 퓨전의 캠 가공도 가끔씩 실수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뭐 하나는 가끔 실수로 이거를 컷 가공을 안 해갖고 막상 나와보니까 구멍이 안 뚫려 있다든지,